자, 빈출 지문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들 머리 돌아갈 때까지만 볼게요. 우리 법률행위 무효가 있는데,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우리 가장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싫대.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침해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인 거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에서는 계약 해제가 없어. 근데 어떤 계약 해제는 있다고요? 계약금 해제는 있다 그랬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등기 안 해준다고 계약을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해주지. 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슨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앞으로 허가 받아서 계약을 유효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내놔 그러면 안 되지.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게 확정적 무효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유동적 무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근데 약정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네. 협조해서 허가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때는 뭐 하면 돼요? 소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돼. 유동적 무효에서는 해제가 없다니까? 네. 유동적 무효에서는 해제가 없어. 계약금 해제만 된다.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허가 신청한 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우리가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계약금 해제돼. 근데 허가 받은 후에도 계약금 해제는 된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이 이행에 착수하는 건 아니야. 이행에 착수가 되려면 뭔가 줬어야 돼. 등기를 넘겨주거나 중도금을 주거나 이런 걸 줬어야 된다고. 그게 이행에 착수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 무효가 될 건데 그건 언제? 1분가일 때. 1분가일 때 일부 무효가 되는 거지. 1분가가 법률의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 그리고 가정적 의사로서 의혹이 있을 때 그때는 일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행이 전환은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행이 전환은 돼. 추인은 안 돼. 네. 그 다음에 우리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무행의 추인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것이 아니다. 무행의 추인이 되려면 무효 원인 소멸 후 알고 추인했어야 돼. 근데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11번 이게 가장매매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가장매매가 있을 때 그거는 무행위 추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지.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 다음에 무효인 가등기를 위한 등기로 전등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가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취소편으로 갑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가 없죠.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엄마한테 말도 않고 게임기를 샀는데 취소하는 건 잘한 거죠. 엄마가 나중에 알아도 혼내면 안 되지, 그거. 취소하는 거. 그래서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추인은 안 되지. 그래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취소는 취소의원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관없다고. 취소의원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되는 건 추인.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그렇지만 취소는 그렇지 않아. 멱살 잡힌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멱살 잡힌 상태에서 추인하는 건 안 돼. 취소는 돼.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취소의사 피는 제3자에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상대방한테 해야 돼. 갑이 취소를 을에게 해야지 병한테 할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4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하여, 계약시로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선이자는 현돈이익, 악이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이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악이일지라도 뭐라고요? 현돈이익만. 현돈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 추인이 뭐라고요? 취소권 포기다라고 했죠. 그러면 더 이상 취소권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빼박이라고. 추인하고 나면 취소 못해. 취소한 뒤에는 추인 못하지. 됐죠? 그리고 법정 추인은 취소의 원인 중에도 인정된다. 안 되고 취소 원인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틀렸죠? 미성년자는 추인 못한다고. 그 다음에 9번에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원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그러나 법정 대리인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이게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엄마 아빠는 걔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이 법정 추인에서는 인식이 필요가 없지. 인식을 집어넣으면 나 그때 모르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게 인식해야 한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 추인 인정된다. 우리 법정 추인 사유가 뭐가 있었죠? 이청경 담양강이 있었죠. 이청경 담양강. 그런데 그 중에 상청양은 X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청구한 것과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했어. 상청양 X라고. 법정 추인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이 있는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틀린 거지. 그 다음에 14번 제척기간의 도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까지 잠깐 좀 봐버리겠습니다. 조건과 기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이게 조건 가시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법률행위 이미 성립했다 그랬죠. 조건과 기한은 효력의 문제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잖아요. 성립이 아니다. 성립은 이미 했어.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죠.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별일수 위반하면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뿐만 아니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기해무, 불정무. 이 기성 조건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해제 조건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이게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무효가 되려면 정지 조건일 때 그런 거지.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이렇게 외워두고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두시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5번은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무효가 아니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지 뭐. 정무가 돼야 되는데 정이 아니니까 틀렸네. 이렇게 풀면 되지.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있죠. 그때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가 되죠. 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전부 무효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 단시는 조건에 친하지 않죠. 단독개인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인이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면 방해 즉시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이해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있죠. 네. 제가 거기다 해설을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제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법률행위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고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소급표가 없다. 다만 1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이때는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하죠. 이게 기한과 다른 점이다. 기한에서는 절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 12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근데 이게 정지 조건은 이게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인 걸 증명해야 돼. 그러나 조건 성취하면 권리가 생기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주장할 거니까 증명해야 돼. 근데 이거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지 조건은 X이다가 나중에 조건 성취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다투려는 자가, 이거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자, 기한 문제 보겠습니다. 갑일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이게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기한부가 되죠. 기한부 중에다. 다만 불확정 기한이죠. 병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조건이 맞죠. 네, 사람은 언제나 죽으니까 확실하죠.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없어. 이게 조건과 다른 점이다. 그 다음에 3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간주가 아니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건 맞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봐보세요. 담보를 만약에 채무자가 손상, 감소, 멸시 이렇게 했어. 날짜가 아직 10월 20일인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채권자가 사실 그 10월 20일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근데 신용 상실 사유가 생겼죠. 신용이 없어졌어. 그럼 못 기다려. 당장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당장 갚아 그랬는데 못 줬어. 그러면 이행치가 되는 거지. 기한 도래가 당연히 위배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기형이 돼야 되죠. 정이 아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지.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